박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수소차는 이미 망했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세 낭비, 현빠들의 환상, 충전소도 없는 허무맹랑한 기술. 인터넷만 보면 수소차는 그냥 웃음거리처럼 취급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망했다는 차가 아직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디자인도 세련되졌고 은근히 여기저기서 눈에 띕니다. 저도 취재를 하다 보니 이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현대차의 대표 수소차 넥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약 4만 대가 팔렸습니다. 판매량 비교. 자, 여기서 4만 대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중 하나, 바로 그랜저. 그랜저는 1년에 약 8만 대가 팔립니다. 그럼 넥소 4만 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그랜저 반년 판매량과 맞먹는 숫자입니다. 또 다른 비교. 제네시스 GV80, 도로에서 꽤 자주 보이시죠? 이 모델이 한국에서 1년에 2만 대 정도 팔립니다. 넥소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4만 대가 팔렸으니 GV80 두 해 판매량과 거의 같습니다. 망했다는 말이 무색하게 꽤나 존재감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 도로 위에서 은근히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망했다는 말과 여전히 돌아다닌다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3. 충전소의 미스터리.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저도 늘 궁금했습니다. 저 차들은 대체 어디서 충전을 하는 걸까? 서울 시내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 옆 어디에도 수소 충전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수소 충전소는 손에 꼽을 정도. 전국을 다 합쳐도 200곳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유소가 1만 2천 곳 넘는데 그중 수소 충전소는 겨우 몇백 곳. 거의 유령 같은 존재죠. 그러니 일반인들 입장에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차가 도로에 있는 건 알겠는데 충전은 어디서 해? 나도 모르는 충전소,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냐?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소차는 보조금과 정책 덕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충전소는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단위로 일부러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대중은 체감하지 못하고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따라붙는 겁니다. 4. 효율성 기름 넣듯 빠르고 멀리 간다. 그런데 수소차가 완전히 무시 못할 장점도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5분. 가솔린 주유랑 똑같습니다. 충전량은 6kg 정도, 가격으로 치면 약 5만 원이 들고 그걸로 600km를 달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고도 다시 대구쯤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겨울철에도 주행거리가 잘 줄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죠. 전기차 오너들이 가장 불만을 터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겨울에 주행거리가 반토막 나는 겁니다. 여름에 400km 가던 차가 겨울엔 280km밖에 못 가는 거죠. 출퇴근 40km 기준으로 계산하면 여름엔 열흘에 한 번 충전하던 게 겨울엔 일주일에 한 번은 충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소차는 이런 고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지지자들은 말합니다. 승용차는 몰라도 장거리 화물차나 버스는 결국 수소차가 답이다. 5. 전기차의 불안 요소. 그럼 전기차는 문제 없을까요? 전기차가 대세인 건 사실이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첫째, 배터리 가격. 차량 원가의 40% 이상이 배터리입니다. 리튬 코발트 가격이 오르면 전기차 가격도 덩달아 오릅니다. 둘째, 충전 인프라. 도심은 포화 상태지만 지방에선 충전소가 아예 없는 곳도 많습니다. 전기차 타고 시골에 갔다가 충전 못해서 고생했다는 후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셋째, 화재 이슈. 한번 불이 붙으면 끄기가 어렵습니다. 소방관들조차 전기차 화재는 진짜 무섭다고 말합니다. 넷째, 보조금 의존. 보조금 줄면 판매도 바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에서 보조금 삭감하자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6. 수소차의 치명적 한계. 하지만 수소차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충전소 부족. 말씀드렸듯 전국에 200곳도 안 되는 수준. 인프라가 없으니 대중화는 요원합니다. 둘째, 효율성 문제. 수소를 만들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큽니다.
전기를 직접 쓰는 게 더 효율적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셋째, 가격. 넥소 한 대 값이 6천, 7천만 원대. 보조금 없으면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 힘듭니다. 넷째, 안전성. 고압수소 탱크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7. 현빠 vs 안티 댓글창 대립구도. 그래서 인터넷 댓글창은 항상 뜨겁습니다. 현빠들 전기차는 과도기일 뿐 진짜는 수소차다. 안티들 현빠들 제발 그만해라. 혈세 낭비다. 보배드림, 클리앙, 유튜브 댓글만 가도 이 구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수소차 기사만 올라오면 현빠 vs 안티 싸움이 댓글창에서 불꽃을 튀깁니다. 8. 해외 시각 다른 그림. 해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테슬라가 독주, 사실상 전기차 일변도. 중국 전기차 판매량 1천만 대 돌파, 세계 시장 절반 장악. 일본 토요타 혼다는 여전히 수소차 집착, 하지만 판매량은 미미. 유럽 2035년 내연기관 퇴출, 전기차 중심. 다만 상용차는 수소도 병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승용차 시장 전기차 대세. 상용차 특수차 수소차 기회. 9. 미래 시나리오 2030년. 자, 이제 2030년으로 가봅시다. 5년 뒤 도로 위 풍경은 어떨까요? 시나리오 1 전기차가 주류. 판매 비중 절반 이상, 보조금 없이도 대중화. 충전소는 지금보다 23배 늘어나 있고 배터리 가격도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수소차의 틈새 반격. 화물차, 버스, 특수 차량은 수소차로 바뀌어 있습니다. 장거리 운송 분야에서는 전기보다 수소가 낫기 때문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전기차가 대세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소차는 여전히 도로 위에 존재하고 4만 대라는 숫자로 조용히 살아남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충전소는 안 보이는데 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5분 충전에 600km, 효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현빠들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간과한 미래의 한 장면일까요? 2030년, 과연 웃는 쪽은 누구일까요? 전기차일까요? 수소차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